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 6월 들어서 6월 시장은 과연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서로 다른 분들을 모셔놓고 전망을 들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외환 시장부터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여서요.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5월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이어졌던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따져봤을 때 MSCI 중국 지수 편입도 한 가지 영향이었겠지만, 외환 시장의 그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원화 약세가 또 한 가지 영향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일단 MSCI는 지나갔고, 6월에 외환 시장은 좀 그런 외국인의 매도세를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질 만한 환경은 좀 없어지게 될까요? 일단 어제의 그 환율 움직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원화가 상당히 이제 강세로 돌아왔어요. 이제 좀 상당히 그 시장이 조금 이제 하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사실 조금 이제 크게 떨어졌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5월달에 나타났던 이러한 원화의 어떤 그 약세 흐름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먼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이유를 들자면은 역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강달러에 대한 이런 기조들이 이어졌는데, 이러한 이제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달러화 흐름이 좀 이제 점차 약세 기조를 또 약세 기조로 이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의 2년 국채 수익률이 2018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2%대를 하회했고요. 그래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지금 좀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어떤 미국 연준의 그 통화 정책 스탠스의 어떤 변화, 이런 가능성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강달러를 조금 이제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역시 위안화 역외 환율의 움직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7.0 위안이 굉장히 강력한 지선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중국 정부도 계속 이제 좀 갈 때마다, 근접할 때마다 뭔가 좀 개입을 하겠다는 움직임들. 사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이 다소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이게 쉬운 개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묘하게 지금 안 깨지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결국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위안화 약세 요인도 진정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제 좀 6월에는 5월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국 A주에 MSCI 편입 이슈가 좀 일단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씩은 이제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증시를 끌어올려주는 것도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일 거긴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남은 하반기에 과연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은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기 회복을 전망하면서 이제 금리를 이번에 동결을 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회복 그 여부는 역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역 전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반기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전망을 보더라도 이것이 될 때와 안 될 때를 구분을 해서 전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지금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전망하기는 어렵고, 사실 무역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은 올해 GDP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에는 2%까지도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한국은행이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부분은 1분기에 일단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서 바닥을 좀 찍었다는 그런 이제 어떤 컨센서스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전제 조건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재정 정책을 확정적으로 운영하는, 역시 여기는 이제 추경이라는 그런 부분이 빨리 이제 집행이 돼야 되겠죠. 세금 좀 돈 좀 써라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IMF도 이미 권고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만약에 더 심화되고 그렇다면은 역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낙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방 위험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어떤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씩은 이제 나아질 수 있는 여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미중 관세 부과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수출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반 경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기대는 갖고 있는데,
다만 이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섣불리 여기서 낙관론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장님만 그렇게 보고 계신 건 분명 아닐 거예요.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그 눈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을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속이 만약에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속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제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왜 그런 증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 아실 겁니다. 공포를 사라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사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보면은 뭐 네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화웨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삼성전자 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이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네네. 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다 최근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이슈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상황 안 좋은데 이게 과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더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라는 또 이런 접근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는 물론 이제 MSCI 때문에 덜어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편입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바닥권에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주말에 이제 사정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었는데 역시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본인이 재계 1위 그룹의 총수라는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뭔가 이제 어필을 하려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133조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액션을 앞두고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이런 그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과연 호전될 것이냐, 그리고 갤럭시 S10은 계속 잘 팔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제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데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바닥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서는 서서히 조금씩 그야말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눈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파시는 그런 트레이딩 분들이 갑자기 삼성전자가 내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V자 반등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정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쯤이라도 들어가는 거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꽤 장기화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테마가 또 이게 부각이 됐어요. 석회와 관련된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많이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정다운이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고요. 이제는 좀 테마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테마 안에서도 테마가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사실 이제 이렇게 테마 내에서 했던 분화는 과거에도 뭐 최근에도 많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네. 뭐 이건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좀 그렇죠. 나타났었고 뭐 최근에 뭐 그래핀 관련주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건 나타났는데 좀 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은 과거 이게 동구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창궐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한번 감염되면은 굉장히 오래 가요. 네. 뭐 한 2, 30년씩 가는 이제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단기에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이게 막지 않으면은 굉장히 진짜 중국이 지금 뭐 처음에는 한 중국 그 어미돼지 모돈의 한 20%가 아마 살처분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다가 최근에 나온 전망치 보니까 30%, 50% 정도 올라가고 네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돼지 소비량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그 돼지 소비가 많은 국가인데 이런 나라가 적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체제로 여겨지는 닭고기 값도 오를 수밖에 없고 네네. 굉장히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사실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단순히 물론 이제 중간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선도주들은 좀 빠지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석회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저는 이게 그때그때 이슈 만약에 이게 지금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나라로 뭐 전염된다거나 네네. 이렇게 되면 정말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제 앞으로 내다보고 사실 이 뭐 테마로 접근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그 앞으로도 이슈가 여러 번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한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테마 내에서도 그러면 먼저 올라간 것들과 아직 안 올라가서 앞으로 올라갈 것들 이런 것들 구분하는 눈도 있으신 분들이 좀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그 트레이딩 자체가 쉬운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잘 보시는 분들은 좀 접근하시되 아닌 분들은 좀 참으시는 게 더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6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망과 대응 전략을 세워볼 텐데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일정도 정리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죠. 일단 뭐 전 큰 틀에서는 5월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네. 그러한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주목할 포인트는 역시 이번 이제 우리 오늘하고 내일인데 오늘 이게 밤부터 이제 시작이죠. 오늘 밤부터죠. 연준의 그 통화정책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많이 할 거예요. 네네. 여기 특히 이제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향후에 그 어떤 정책 스탠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이제 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네. 이제 월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의 의제들을 놓고 아마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18일 FOMC가 있는데 역시 이제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이번에 보여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뭐 시장 대응은 역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낙폭과대 최근에 움직이는 낙폭과대 실적주라든가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성장주들 뭐 5G라든가 네네. 여전히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중국의 부양 의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러한 그 정책 부양 의지에 따른 인바운드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